송영길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결국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검찰 독재의 정치보복 수사로 329일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당내 일부 인사들은 단 한 번도 응원하지 않았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기회까지 원칙 위반이라며 막는다면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발언이 민주당 내부 갈등의 시작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당헌 당규상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당대표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단서에 단 당무위원회로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영길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최고위를 소집해서 당무를 달리 정하자 그랬더니 거기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원칙 위반이다. 뭘 원칙 위반이죠? 송영길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정치보복 수사로 구속돼가지고 329일 감옥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응원하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내 스스로 힘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게 달리 정할 예외 사유가 안 된다면 검찰개혁을 떠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마치 폐지 여부를 가지고 검찰개혁이 되냐니 대통령한테까지 칼을 들이댈 정도로 검찰개혁을 외치던 분들이 정작 검찰의 탄압을 받아서 고생을 해서 그것도 무죄 판결을 나온 송영길을 그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떠드는 이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이게 국민의힘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복당할 때 정청래 당대표께서 감점도 없애고 아무 페널티 없이 복당시킨다고 본인이 자랑까지 했어요. 나는 당연히 연수구 갑 전략 공천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이 당선돼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자격이 안 돼서 어이가 없었던 건데 씁쓸하고 이걸 가지고 또 일부 모 의원이 박지원 386, 686은 내고 청년 안 되냐고 비교한 것도 나는 좀 비약이라고 보고, 박지원 그분은 입당한 지 자체가 5개월 안 돼. 저는 29년 입당해서 한 길로 걸어온 저 송영길이 검찰 탄압으로 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탈당했다가 무죄 받고 돌아온다는 약속대로 돌아온 사람한테 정당 달리 정한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검찰개혁 하자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 분들은. 아니, 검사의 공소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조국을 지지하는 분들, 그분은 2년 실형 확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송영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그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평택을의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분을 지지하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떠들 수 있습니까? 송영길은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 공소장이 일리가 있으니까 달리 정할 사유가 안 돼서 검찰 때문에 탈당해가지고 당비 못 냈으니까 그냥 너는 초보자격이 없어서 가라. 검찰 뜻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논리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가지고도 사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송영길 후보님이나 이재명 대통령 같이 검찰한테 정말 그보다 더한 고초를 겪을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정청래 후보의 어떤 그 가장 큰 무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극단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할 때 우리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었다니까, 그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미 FTA 잘했다는 평가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흑자를 얻었습니까? 그때 한미 FTA 안 했으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립됐겠어요. 노무현 정부의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한미 FTA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법주권의 포기라고. 근데 돌이켜보면 또 평가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일관되게. 예. 그냥 그 보안점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저는 가능하다. 좀 더 이번에 더 보완시켰어요. 이전보다. 만약에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안 들으면 예. 이첩시킬 수도 있고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고발인 피해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는 될 문제고, 그러나 이제 경찰의 수사력이 아주 미진한 점들은 중수청을 강화해야 된다. 검찰의 소위 말한 검찰 수사 계장이 한 7,000명이 있습니다. 얘들을 중수청으로 보내야 돼요. 이제 수사권이 없는데 왜 애들 거기서 월급을 주고 검찰청 밑에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보안 수사권이 되면 이걸 빌미로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부족한 것은 요구권을 강화시켜서 해결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없앴을 경우에 조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도 통하고 가깝다는 두 분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바꾸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지금 우리 당 내부에 분열의 소지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마치 대통령께서 무슨 공소 취소와 서로 타협을 한 거냐. 심지어 이런 석까지 나오면서 대통령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돼 있어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 그리고 이미 김민석 후보께서도 정부 안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하겠다,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정부 아니다. 그런데 또 본부 가면 뭐가 됩니까? 김민석 후보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분란과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이제 정리가 됐죠. 그걸로 최종 확정이 됐죠. 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냐 이런 네. 논란이 있었는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호투표라는 것은 결선투표의 저는 일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종이다. 예, 저도 뭐 변호사지만 법률적 해석으로 봤을 때 선호투표라는 것은 본투표를 하고 나서 또 결선투표를 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 경쟁자 지지자들 간에 격화된 감정의 그런 상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본선고로 결선투표를 같이 해결하자는 게 선호투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선투표 일종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걸 도입할 때도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일 당무회를 보니까 8월 2일 날 전당대회 있었거든요. 작년 8월 2일 날. 근데 후보 3명이 나올 때는 선호투표를 도입한다, 이렇게 아예 당무회의 의결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위인설관이다 막 떠들고, 뭐 심지어 우리 당 지지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이 무슨 심야의 한덕수 사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이거는 어디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정상적인 민주당 당원의 판단으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궁금하게 여쭤본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게, 그 전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뭔가가 좀 개입이 된 건 아닌가? 개입이 분명히 일부 돼 있죠. 돼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실제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정청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이 댓글이나 우리 내부에도 얼마든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지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울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고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더니 김종훈 후보와 김상우 후보에서 김종훈 후보가 거의 이기는 그런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단을 했죠. 중단. 그랬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으니까. 그것은 뭐냐? 그때 울산 김두경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김상우가 되면 질 것 같고 김종훈이 돼야 이길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찌됐든 그쪽을 다 밀어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백히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은요, 제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송영길 지지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2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저기. 선호투표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예 그러면 당은 당규에 네. 결선투표제라든지 선호투표제를 딱 박아버리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거 하나로 당권 당규로 제가 당대표 되면 싹 그 바꿔버리겠습니다. A시에서. 당 대표가 이제 되시면 네네. 바꾸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 당장 우리 좀 당무를 좀 투명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 투명하게. 투명하게 뭐 당비부터 시작해서 예. 공천 과정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과 여론조사 결과 이외 로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투명한 공천 절차를 마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봉화마을에 가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 정의로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이 했지만 그게 시행되기가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 네. 그걸 그래. 바꾸고 싶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천 과정이 좀 불투명했다는 인식이 있으신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제가 홍명보 예를 많이 들어서 좀 예. 그렇습니다만 홍명보 감독 체제를 거스 1위 체제로 바꿔서 거죠. 정말 고대 연대 이런 축구 인맥을 이 없는 명지대 출신의 박지성이 거스 1위 감독에 발탁돼서 월드컵 4강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이기려면 정말 불편부당한 공정한 그 절차를 통해 이 후보를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송영길 후보께서 당 대표 시절에 총선이 없었나요? 저는 선거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대통령 선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현해 보실 기회는 없었군요. 없었어.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동안에 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들은 정도 아니라 백서가 곧 나올 겁니다. 아마 뉴탐사에서 곧 책 출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호남 예. 지역의 이 공천의 그 문제를 낱낱이 정리한 그 백서를 곧 발표합니다. 출판. 예. 이달 중순이고 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광주 전남 네. 그 김영록 지사가 네. 선거 끝나고 아주 막 울분을 토했지 않습니까? 주먹까지 주먹까지 들이밀면서. 페북에 올렸죠. 예. 그분은 왜 그래서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였습니까? 그분이 이제 여론조사로 안심 투표에서 이제 전화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2,300개 정도가 어디 출신입니까? 전남입니다. 그러면 딱 끊어져 버렸답니다. 2,300개 정도가. 근데 그때 그 상대 후보와 김영록 후보의 표 차이가 한 200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2,300개 정도가 투표를 못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지금 부정선거 예. 이렇게 젊은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투표용지 부족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일이 만약에 전남 광주특별시 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게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저렇게 관리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공천 과정을 정말 투명하게 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바꾸고 싶은 거고 또 뭐가 있으십니까? 일단 이 당청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절차. 그래서 저는 이 161명의 국회의원을 풀 가동시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몇몇 사람만 데리고 그냥 당무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협소하게 운동장을 쓰고 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의원들 사이에서. 예. 저는 그래서 161명의 국회의원들의 장점을 다 취합해서 민생 현장과 결합시켜서 얼마나 체감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안수사권 했을 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건태 의원이 한동훈과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했다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송영길 후보께서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제대로 토론할 만한 사람 하나 안 보인다 막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토론은 하는 게 나았습니까? 안 하는 게 나았습니까? 글쎄 그 양면이 있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 한다 그래서 저도 걱정 반 기대 반을 했는데 모든 대부분의 당원들이 나가지 말아라. 왜 지금 저 관종 일종의 지금 혼자 외롭게 대인 사람한테 불쏘시개가 되려 그러냐. 괜히 그냥 자기들끼리 하려면 토론에 놔두지. 왜 거기 가서 괜히 한동훈을 뉴스에 부각시킬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난번 그 보궐선거에서 부산 갑에서 제대로 된 TV 토론 논쟁이 되기를 기대했거든요. 예. 그때 난 조국 대표가 거기에 출마해서
한번 한동훈하고 둘이 한번 제대로 토론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돼버렸죠. 한동훈이 하도 이제 비아냥거리고 다니니까 자기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좀 제대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당내에서 이런 우리 당이 하나로 의견이 통일돼 있으면 한동훈 의원과 이게 토론하는 것이 부담이 없을 텐데 우리 당 내부도 돼 있는데 한동훈 의원과 토론하면 상당히 우리 당 내부에서도 뭔가 좀 안 좋은 그 통합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그게 타당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소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한동훈이 아니면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토론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예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라도? 이미 지금 토론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유튜브 이런 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김어준 거기서도 가서 토론하고 아마 홍기원 의원도 거기 출연해서 그 양문당 의원님과 토론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그 조국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송영길 후보님이 그때 당 대표셨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조국 대표님을 위해서도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께서 평택을 정하면서 여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의 귀책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해서 발생한 보궐선거니까 민주당 후보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본인도 21대 국회의원이 되셨다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2년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면복권 되자마자 다시 22대 국회에 들어온다. 아마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 보안수사권 문제가 결론이 나는 날이 21일입니다. 저 진짜 이거 가서 멱살 잡고 싸우든지 진짜 하고 싶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저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검사들한테 보안수사권을 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의원총회장에 못 들어가게 막아서라도 진짜 이 좀 저지하고 싶습니다. 21일 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검찰 표적 수사의 피해자로서 저는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주자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그 입을 찢고 그 눈알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혀를 천갈래 만갈래 잘라놓고 싶어요. 다시는 그 입으로 나불대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지들이 안 당해보니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는 겁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지금 뭐 핸드마이크라도 들고 가가지고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 아무튼 내일 모레 21일 날 보안수사권 문제가 결론이 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기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은 핑퐁 수사 요런 것들 때문에 사건이 오래 걸릴 것이다. 사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지연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으면은 경찰이 말을 안 들을 때 얼른 검사가 그냥 수사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검사가 수사를 요구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개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을 질질 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은 수사를 처리하는 시간, 그 기간이 길어진다. 수사가 지연된다. 요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어디 다니면서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은 뭐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전관 변호사들이 떼돈을 벌고 대형 로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보안수사권이 없어져야지 전관 변호사들이 더 이상 떵떵거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 절차가 두 개이던 것이 하나로 줄게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되면은 경찰만 수사를 하게 돼서 수사가 하나만 되는데 예? 그러면은 수사 절차가 간소화돼서 돈이 적게 드는 게 맞지 어떻게 절차가 간소화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느냐 말이 되냐 라고 지적한 적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수사 절차가 간소화되면 시간이 줄게 되지 왜 늘어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핑퐁? 어느 경찰이 대가리 총 맞아서 핑퐁하게 죽으려고 해보라 그래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핑퐁이 어디서 당하는 줄 아세요? 경찰에서 매번 뭐라고 불립니까? 영장 좀 보내주세요. 영장 발부해주세요라고 보내. 근데 어떡합니까? 검사가 맨날 기각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건희 오빠 김건희 오빠에 대한 그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경찰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합니다.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결국 검사가 기각합니다. 몇 달을 끌다가 겨우 발부해 주는데 그때 이미 김건희 오빠는 핸드폰을 없애버리고 난 뒤죠. 증거가 사라졌어요. 예. 그 담당 검사가 누구인 줄 아세요? 그게 정유미잖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건 그거 있고요. 왜 그다음에 그 양평 공흥리 아파트 사건. 그러니까 양평 공흥리 아파트 사건에서 보면은 공무원이 허가를 이상하게 내주죠.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허가 기간이 끝나서 이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신청 안 해주고 갑자기 연장을 합니다. 허가 기간이 끝났으면 연장이 안 되지. 재신청을 해야 되잖아. 근데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마치 허가 기간이 안 끝난 것처럼 재신청을 받아줘요. 그래서 허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아파트를 떡 짓습니다. 그 수변 지역이 돼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돼가지고 아파트 못 짓는데 떡 지어주게 만들죠. 그건 누가 지어줍니까? 공무원이 허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해요. 그런데 그 수사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 검사가 영장을 안 내줘. 예. 결국 그 담당 그 양평군 공무원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사건을 암장하는 거 누가 암장합니까? 검사가 해요. 사건 처리 기간을 왜 연장을 하느냐? 누가 연장합니까? 검사가 질질 끌어요. 검사가. 경찰이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줄 알아요?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해. 보세요. 검사 4급이야, 4급. 근데 담당 경찰들, 경위 달고 있는 경찰도 7급이에요. 7급이 4급에서 4급 쪽에서 4급 공무원이 지시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7급 공무원이 배째라 이럴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무리 기관이 달라도 그거 불가능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무원 안 해봤어?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어떻게 핑퐁이 됩니까? 정말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근데 홍기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을 텐데요. 아무리 남의 기관, 타 기관의 사람이라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많이 상급자인 경우에는 함부로 거부 못합니다. 핑퐁 못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검사가 4급이라 그랬죠. 서기관입니다. 경찰로 치면 이게 누군 줄 아세요? 경찰 4급이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경찰 4급이면요 서장이에요. 서장. 총경이라고, 총경. 그런데 겨우 경위가 서장하고 동급인 데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배째라 핑퐁을 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해. 아무리 기관이 달라도요 그렇게 못해요.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나 보세요. 어느 기관에서 그럴 수 있는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충남의 당진에서 해안대대 정훈장교로 근무할 때입니다. 저희 그 부대에 근무하던 대대장이 경찰에 긴급하게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대대장이 자기가 직접 서명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요청서 공문을 들고 내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담당자가 당시 경위였거든. 나 중위, 지는 경위, 동급이잖아. 그랬는데 처음엔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요청을 하는 줄 알고 시큰둥하게 보더니 내가 아니고 대대장이 직접 요청을 한 거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빛이 확 바뀌더니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일을 갑자기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군대하고 경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하지만 대대장이 직접 요청을 하니까 경위 이런 애들이 해주더라고. 안 해줄 수가 없지. 그게 공직사회예요. 그런데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 일선 경찰이 핑퐁을 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말 같은 소리를. 아이고 진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핑퐁을 하는 거는 누구냐면 검사예요. 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겠다면서 영장 청구하는데 그 번번이 기각하거나 반려하는 게 누굽니까? 검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개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번에 저기 어딘가요? 청주시 의원, 시의원 보세요. 예? 그거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영장 청구하니까 검사가 기각해버렸잖아. 예?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건희 오빠 핸드폰 그 압수수색 영장 받아 올리니까 넉 달을 검사가 기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게 이렇다고. 뿐만 아닙니다. 그 양평 공흥리 아파트 그 허가와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 분담금 영원으로 만든 거 이런 거 다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 의혹 수사를 하려고 경찰에서 영장 치려고 하는데 영장을 안 받아준 거야. 누가? 검사가 의정부지검에서 그걸 안 받아줬어. 그래서 수사가 완전히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 놓고서는 암장? 핑퐁? 쥐뿔도 모르는 새끼가 국회의원이라고 앉아가지고 진짜 확 치기뿔나요 그냥. 요새 민주당에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지록 위마하는 그런 놈들이 생겼어요. 검사가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미루는 핑퐁을 하지 경찰이 그렇게 못합니다. 가능한 소리를 해. 말 같은 소리를 해. 현장에 안 가보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하지. 어느 경찰관이 검사한테서 보안수사 요구가 와 있는데 그거를 놓으라고 말합니까? 어느 경찰이 좀 데리고 와봐라. 진짜 웃기고 있어 진짜. 아이고. 저 홍기원 의원은요 제가 볼 때는 잘 몰라. 잘 모르면서 누가 써준 거 그대로 지금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단에는 자기 뒷배가 든든하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니 죽는데 내가 확 치기 뿐다 진짜. 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이 기사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린 기사입니다. 대형 로펌이나 이런 법조계 주요 그 법률 시장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고 특히 대형 로펌일수록 위기를 맞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의 쭉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업발과 전관발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은 검찰 개혁을 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이 얘기는 검사들이 숱하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경찰에서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100% 검사가 지연시키는 겁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가 들어왔는데 일부러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요. 사건 송치가 들어왔는데 일부러 묵히고 있어.
경찰이 묵히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가 묵히고 있어요. 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예?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2021년 자료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때는 보면은 보완 수사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 수사권이 있는 상태인데도 수사기간이 길어졌다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아니,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은 수사기간이 늘어난다며. 근데 지금 보완 수사권이 있잖아. 근데 왜 수사기간이 늘어나요?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이 바로 수사기간이 지연된다. 수사 처리가 지연된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라는 핑계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 처리가 지연되는 거,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거 100% 검사 때문이에요. 어느 경찰이 사건 물고 들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참,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암장한다고요? 경찰이 암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사 암장은요, 검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찰은 못합니다. 이 핑퐁 수사라는 얘기도 보면 그래요. 검찰은 정의롭고 경찰은 무능하고 부패했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검찰이 진짜 문제 아닌가요? 검찰의 조작, 왜곡, 표적 수사 어떻게 할 겁니까? 핑퐁 수사?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경찰에서 사건 처리를 해서 올려보내. 멀쩡하게 올려보냈어. 근데 자꾸 검사가 되돌려보내요.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돌려보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경찰이 수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검사가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되돌려보는 게, 이게 더 문제예요. 핑퐁 수사, 이게 경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줄 아세요? 실은 검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건에서 처리해서 올렸는데 검사가 시시콜콜한 거 문제 삼아서 계속 돌려보내. 계속 돌려보낸다고. 핑퐁 수사, 글쎄 문제죠. 핑퐁 수사가 계속 있다, 문제죠. 문제인데 그게 모든 것이 경찰 때문에 생긴다고 봐야 돼요? 아니요. 경찰은 정말 멀쩡하게 제대로 했는데 검사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잘못해서 핑퐁 수사가 되는 경우에는 통제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미약하든 뭐 아니면 잘 안 되는 것이든 하여튼 있긴 있어. 하지만 검사가 일부러 핑퐁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핑퐁 수사가 벌어지는 원인은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뭐 약해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찰 쪽에서 핑퐁 수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는 검찰 쪽에서 핑퐁 수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뻔한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어거지를 쓰는 홍기원 의원을 보면서 진짜 도대체 뭐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